제가 준비한 거는요 전기 요금에 대해서인 겁니다. 아까 그 박지훈 기자가 물어본 국제 유가랑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연관이 있는 주제예요. 전기 요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딱 이거예요. 갑자기 전기 요금을 올려도 된대요. 분위기가 한전에서요? 아니 전체적인 전체적인 네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전의 적자가 너무 많다.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이 된다. 50조 원이 된다. 이러다가 세금을 얼마를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한전 3원만 올려서는 안 된다. 5원도 올려주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6월 15일입니다.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요. 이틀 전이잖아요. 이때 좀 약간 TMI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세종시에서 장차관 간담회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정 회의도 있었어요. 그때 동시에 나온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지금의 모든 경제 상황 악화는 정정부 탓이다. 전 정부 때 그렇게 경기 좋고 좋았을 때 너네 뭐 했냐? 그때 전기요금 조금 올려놨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때 원자력 탈원전 안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때 물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진짜 엄청 나왔어요. 그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 기사를 15일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갑자기 원래 고위공무원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전 정부 때 너무 이거를 잘 못해서 아쉽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크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는 정말 잘 나갈 때 과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기 박지훈 기자가 옵니다. 네. 자, 박지훈 기자 먼저 오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박지훈 기자 앉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정신없네요. 네. 저희가 근무 중에 하는 건 아닌데 일을 다 원래 마치고 하는데 금요일 날 또 하필이면 또 그렇죠. 예, 제가 당직이 되는 네. 바람에 잠깐만요. 이거 제가 뭐 네. 일단은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전기요금 갑자기 막 엄청 올려도 된다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전력량이 네. 550테라와트시입니다. 뭐라고요? 550테라와트시. 550테라와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전이 네. 1kW시당 3원을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1년에 3원을 올렸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액이 네. 1조 한 6천억, 1조 7천억 정도 돼요. 매출 증가액이. 네, 그리고 그 1년 최대 폭인 5원을 올렸다. 네. 1년 동안 5원을 올렸다. 그러면 한 2조 6천억 원 2조 정도가 6천억. 됩니다. 네. 이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5원, 3원 올리면 1,000원 더 내고 5원 올리면 보통 1,500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가구당. 네. 근데 이게 모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액수가 꽤 되잖아요. 이래서 거죠.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일반 입장에서는 가구당 1,000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게 아닌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모아놓다 보면 굉장히 커요. 특히 한전 입장에서 그냥 매출이 1조가 넘고 2조가 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 입장에서는 뭐 단돈 1,000원이라도 갖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한 2조 더 번다. 이러면 그렇죠.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라고 이게 그러지? 국민 정서에 굉장히 네, 반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여기 또 부처스나이프님이 채권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고. 네네네. 이렇기 때문에 2021년에 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지만 네네.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21년에 도입을 하면서 그때 네. 이제 한참 코로나 시기고 이렇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뭘 올리기도 애매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네네네. 이렇다 보니까 한전도 뭐 일단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적자가 마이너스 7조가 났으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전이 채권을 거의 15조 원을 찍었습니다. 채권이 15조 원 찍었다고요? 네.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채권을 15조를 찍잖아요. 네. 하루에 1,000억씩 찍는 거예요, 지금. 아, 올해 들어서 15조 찍었으니까 그걸 나눠보면 그렇죠. 하루에 그냥 1,000억씩 그러니까 계속 1,000억씩 손해가 나는 거 아니다. 7조 손실이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하루에 1,000억씩 채권을 찍었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네. 채권을 이렇게 많이 찍어주면 네. 약간 좀 그렇잖아요. 사기. 저 회사가 이상한가? 망하려고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한전 채권이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해외에서도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5조 원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2%만 생각해도 1년에 이자가 3천억이에요. 7조를 손실이 나는 회사에서 1년에 추가 이자 비용만 3천억 원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도 이제 적자를 나서 알지만 적자가 많이 쌓이다 보면 자본금이 깎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자본금이 깎이면 뭘 해야 돼요? 오너들 입장에서는 자본금 그냥 진짜 뭐 어떻게 자본금을 채워 넣어야 예, 되겠잖아요. 예, 그렇죠. 자본금을 채워 넣으려면 여기 오너가 누구예요? 한전 오너. 정부잖아요.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아. 이때가 2008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적자가 2조 한 7천억, 2조 8천억 정도 났었어요. 네네. 그, 연간 네, 그때 8천억을 이제 그 정부가 보조 투입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한 7조씩 4분기라 그러면 한 대략 한 20조, 2조 7천억 뭐 이 정도 27조 이 정도 될 테잖아요. 그럼 10배. 30조 그러면 네. 8조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이런 다른 이런 회계상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8조를 넣는 게 세금으로 한전에 8조를 넣는 게 국민 정서에 반할까요? 아니면 전기요금을 1,000원에서 1,500원 올리는 게 국민 정서에 더 반할까요? 어떤 게 더 반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생각했을 때 좀 타격 뭐라고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타격감은 당장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게 좀 타격이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 적자 나니까 8조 메꿔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또 막 댓글 달리겠지. 너의 경영 방만 경영이나 해결하고 해라. 그러니까 뭐 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8조 원을 넣어주는 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 됐건 뭐 정상화를 하겠다, 네. 뭘 하겠다, 다 이렇게 하겠다, 네. 잘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전은 적자가 쌓이고 대주주니까 세금이 8조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그럼 그거는 누가 갚아요? 우리가 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네. 나중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갑자기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6월 15일 날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6월 15일 날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당정 협의가 끝나고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너네들이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릴 수밖에 없다. 청구서 지금 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탓은 아니고 전 정부 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은 이제 2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냐 마냐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3원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을 하면서 4가지를 더 정부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를 뭘 해달라고 했냐면 잠시만 이게 4가지나 돼서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걸리시나요 시간이? 눈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요즘에. 보인다고. 네. 자, 이게 첫 번째를 뭘 했냐면요.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임에
연료비 급등폭을 반영해달라. 이게 뭐냐면 기준 연료비를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연료비는 현행 시행상 1년에 한 번 연초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미 올렸어요. 9.8원. 그래서 전반기에 4.8원, 후반기에 4.8원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6개월 동안에만 해도 이 기준 연료비 상정한 게 말이 안 된다. 하반기 한 번 더 올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분기와 연간 그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 폭을 좀 많이 확대해라.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뭐 일각에서는 5원 얘기가 나오는데 5원 확정된 건 아니고 5원이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분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분기마다 5원씩. 지금 그리고 3원인데 5원으로 하자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연간으로는 뭐 10원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상시,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다. 네. 그리고 물가가 너무 급등했으니까 못 올린 거 있잖아요. 이 요금을 미수금 형태로 회계상에 놔둬서 나중에 좀 떨궈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 가스요금 올라갈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가스요금은 이렇게 물가 상승이나 코로나 때문에 안 올리면 이걸 미수금으로 회계에 빼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유가가 좀 안정되고 조금 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때 그때 조금씩 반영을 해서 회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총괄 원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요. 총괄 원가라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드니까 요금에도 좀 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3번이랑 비슷한 건데 비슷한 느낌인데요. 가스 요금은 이렇게 미수금을 회계에서 했다가 이렇게 받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전의 입장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쌓아놨다가 이만큼을 총괄원가에 좀 반영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빨리 반영해달라는 네, 거예요. 요금 인상 요인이 이해했어요. 없어도. 근데 하락 요인이 있으면 그만큼도 우리가 빨리빨리 반영을 할 테니 이걸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10원, 30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동결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럼 40원인 거잖아요. 네네. 합쳐서. 네. 그럼 40원을 미수금으로 싸놨다가 네. 나중에 40원 올려달라는 거 총괄원가에.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인데 어찌 됐건 못 받은 거 받게 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못 받으면 그냥 자 잊어먹고 내년부터 그쵸. 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못 받은 거를 딱 들고 있다가 조금 이제 하락하거나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저번에 좀 못 받은 거인데 그쵸. 좀 반영해 봅시다 이렇게 그쵸. 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한전의 입장은 뭐냐면 연료비랑 전기요금이랑 좀 같이 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국제 글로벌 흐름에도 맞고 네네. 안 그러면 자기네들은 버틸 수도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연동제가 뭐 작년부터 도입이 됐지만 그 연동제가 사실 무명무실하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좀 현실화해 달라라는 게 지금 한전의 가장 주장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네. 항상 뭐든지 다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영화의 이게 사전 작업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영화를 하려면 네. 어찌 됐건 수익성을 정확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전기를 사고 팔 때 이거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돼요. 네. 지금은 공기업이고 정부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전기요금을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민영화의 전초 작업이냐 아니냐로 보면 약간 좀 의심을 할 만한 주장이긴 해요. 정황들이 좀 있나요? 네, 그리고 정황이라고 해야 되나? 근거들. 한전의 그런 자구안들 보잖아요. 그런 네. 자구안들까지 같이 봐도 조금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해요. 어떤 게 있어요? 이번에 좀 예를 보면 들면? 해외 자산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다 석탄 화력 발전을 네. 팝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의 수익성이 얼마나 되냐면요. 영업이익률이 보통 40에서 60% 사이예요. 되게 알짜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힘든데 그런 거 팔아야 될까요?
지금 파는 게 그래도 제일 잘 팔 거라서 파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팔긴 더 힘들지 근데 않을까요? 안 좋은 회사가 우량 자산을 내놓는데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닐 때 판다고 하면 뭐 ESG 경영 네, 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되게 좀 약간 좀 급하게 털어낸 듯한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영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간 음모론인데 네.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 이런 해외 석탄 발전 자산들이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했었을 때 어찌 됐건 가면 갈수록 석탄 발전의 가치는 떨어질 텐데 그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들 수 있다. 뭐 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매력적이진 않죠. 미래 그렇죠. 투자자한테 그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니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네.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많아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렇게 보는 쪽들이 있죠. 약간 진보 쪽. 근데 그거에는 그렇게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전을 만약에 민영화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민영화까지는 아니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좀 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민영화다라고 하면 네. 전력 시장 민영화라고 하면 이미 전력 시장은 민영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민간 발전사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SK, 뭐 GS, 포스코, 한화 뭐 이렇게 다 많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력 시장은 민영화가 돼 있어요. 전력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거의 다 민영화가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송배전하는 게 민영화가 안 된 건데 네. 송배전을 민영화를 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진짜 함부로 민영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업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영화되면 우리나라 국민도 힘들지만 정말 산업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요금이 전기를 몇백억 엄청, 오를 수도 있어요. 쓰니까요. 왜냐면 지금은 거의 도매가로 그냥 공급을 하잖아요. 송배전료를 안 받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한전이 민영화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송배전료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전력요금에 송배전요금 그리고 여러 변압요금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라고 받는 요 한 줄이 굉장히 구체화될 수도 있고 전력원에서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게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송배전 어디 내가 어디 전기를 받았으냐에 따라서 송배전 그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전 민영화라는 거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전기요금 지금 인상을 해도 괜찮다라고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딱 하나예요, 진짜. 나중에 욕 더 먹을까봐. 나중에 세금으로 얼마가 더 많이 들어갔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랑 뭐 엮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니까. 그렇죠. 뭐 이제 선거도 끝났고 지금 딱 올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 때문에 올리는 거야? 우리 탓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간을 더 끌었다가 올리면 사실 이번 정권의 책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게 되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화가 되면은 조금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 원가가 많이 들면 그만큼 오르고 올리면 되고 이런 문제인데 계속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또 서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쌓이다 또 뭐 선거랑 맞물리면서 미루고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전력 민영화가 된데도 네. 전기요금 올리는데 보통 상한을 많이 둬요. 상한을 두기 때문에 그 상한 때문에 상한 때문에 이게 망하는 전기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해외 사례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 뭐 작년에 예. 프랑스가 작년에만 24%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요금을요? 독일이 43%, 영국은 33%, 와. 스페인은 68%, 일본은 12%를 올렸습니다. 21년에도 되게 많이 올렸어요. 네네. 프랑스는 1.9%, 독일 1.1%, 영국은 8.2%, 스페인은 87.4% 올렸어요. 전기요금을? 네, 주택용 전기요금. 일본은 20% 아. 올리고요.
두 배로 올려버렸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연료비가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전기요금에 반영이 돼서 올라갔겠죠. 이거 다 민영화된 데들이거든요. 그럼 보면 근데 영국이 30개 전력회사가 망해요. 그렇게 네, 올렸는데도. 일본이 14개, 독일이 39개, 스페인 25개가 망해요. 왜냐하면 연료비는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상한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올려도 연료비가 더 올라서 이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전이 뭐 방만 경영을 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료비 급등 사례를 보면 20년 5월 대비 22년 5월 국제유가는 3.5배가 올랐어요. 3.5배가 올랐다고요? 20년 5월이면 코로나를 이제 한참 낮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유연탄 가격이 10배가 올랐어요. LNG 가격이 8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대충 전기요금은 한 6배 그러니까 올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연료비가 되면 진짜 감안한다면. 한 6, 7배 정도 올렸었던 게 많은데 이게 필수제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를 하고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기업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코로나라는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못 올렸었던 거를 이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랬었으면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선거와 또 맞물리면서 반영을 못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 적자 20조 넘어가면 진짜 내년에 몇 조씩 세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욕 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올리자라는 분위기가 갑자기 형성이 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요금이 또 올라가군요. 제 월급 빼고 또 다 오르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제 주식도 나락하고. 아마 그렇게 돼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용인이 될 거고요. 4분기 때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21일 날 제가 취재한 거를 종합을 해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그 분기별 상한폭도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네. 받아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이제 예민해서 그건 좀 네.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요금이 좀 오르는 거랑 그 폭을 좀 확대하는 거 그렇죠. 정도는 좀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개가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이 네. 두 개는 지금 해야 남의 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갑자기 전기요금 우리 대선 때만 해도 어땠어요?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올려도 되겠다라고 한 게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그게 바뀐 이유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전기요금 얘기할 때마다 취재를 해보면 좀 답답한 분야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참 그냥 되게 단순하게 시장 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또 한전이 대주주가 정부가 대주주긴 하지만 어쨌든 상장 회사잖아요. 네. 사실 주주들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작년에 되게 답답했었고 지금까지. 근데 또 이게 뭐 정치권이랑 뭐 또 뭐 기재부 이런 논리에 이게 맞물리면 그렇죠. 그게 어쩔 참 수 해답이 없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필수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막 비용이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지만 또 비용이 한없이 내려갈 때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잖아요. 왜냐면 네. 사용량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감안이 돼서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전도 약간 비트코인 같아요. 한전을 통해서 본 숫자, 이렇게 충격적인 숫자들이 있어요. 먼저 2008년에 8천억 투입된 거. 네. 두 번째가 뭐냐면 10조 500억. 10조 500억. 2014년인가 15년인가 이제 자기네 4억을 현대차에 10조 500억에 팔았죠. 네네네. 그 숫자가 충격받았었던 숫자고 그리고 16년 3분기인가 4분기인가에 분기별 영업이익이 12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분기 영업이 12조가 났어요. 그리고 1분기 적자가 7조 7천억이 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면 변동폭이 네네. 20조예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연료비가 높으면 그 높은 걸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낮아지면
물가 깎이는 시스템도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좀 빨리 좀 고쳐지고 음. 이게 좀 정치권이랑 좀 떨어져서 음. 국민 생활 그리고 이런 여력들을 기반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